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안 어젯밤 10시 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신비 2만 원을 놓고 여야 간의 전선이 형성됐었는데 절반씩 양보해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표가 같다 보니 모처럼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는 드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당장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59년 만에 편성됐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82명 가운데 272명이 찬성했고 반대 1표, 기권 9표가 나왔습니다.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7조 8천억 원. 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 지급 예산은 절반 넘게 삭감됐습니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기존 정부 여당안을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에만 2만 원씩 주기로 변경한 겁니다. 대신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1,840억 원을 쓰기로 했고 야당 요구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에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했습니다. 또 돌봄 지원 대상은 중학생 가정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도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여당이 단독 처리했던 지난 3차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 주신 국민의힘의 주호영 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님과 우리 간사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추석 이전 추경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통신비 보편 지원 기조를 수정했고 국민의힘도 발목 잡기 역풍을 우려해 통신비 전액 삭감을 끝까지 밀어붙이진 않았습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하겠다는 추경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안을 의결하고 추석 전 자금을 집행하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을 상대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K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내내 묻어나는 가운데 특히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싶다. 그러니 지지해달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자는 거였는데 여기에도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임기를 마치기 전에 북한과 어떻게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의장님. 취임 이후 네 번째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70년, 이제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대북 제재 완화나 북한 비핵화를 둘러싸고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라도 정치적인 종전선언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로 꽉 막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뚫어보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지난 2017년 7월 이른바 신베를린 선언에서 처음 언급된 뒤 이듬해 판문점 선언 등에서도 등장하지만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엔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보건의료나 재해재난 협력 분야에서도 남북 간 틀을 벗어나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의 틀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종전선언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제안은 사실상 마지막 대북 제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측의 응답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은 오는 29일 김성 유엔 대사가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그동안 사사건건 부딪혀온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다시 전투를 벌였습니다.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 수비는 시진핑 주석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차이나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까지 써가며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방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매년 등장했던 북한 얘기는 이번엔 없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 연설에서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하면서 유엔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중국의 행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중국이 사태 초기에 봉쇄 조치로 국내에선 감염을 차단해놓고 해외로 가는 항공편을 그대로 놔도 전 세계에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In the earliest days of the virus, China locked down travel domestically while allowing flights to leave China and infect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사실상 중국의 통제를 받는 세계보건기구가 사람 간 전염의 증거가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역시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을 대놓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 책임론을 에둘러 반박했습니다. 疫情终将被人类战胜，胜利必将属于世界人民。反对政治化、污名化。 시 주석은 과학이 안내하는 바를 따르고 세계보건기구에 주도적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전염병과의 싸움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환경오염 책임까지 거론하며 연설 대부분을 중국 비난에 할애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어느 나라와도 냉전을 벌일 의도가 없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4번째인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30분 정도였던 연설 시간이 이번에는 7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무료 예방접종 사업 중단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원래 어제부터 만 13세에서 18세까지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예정돼 있었는데 백신 중 일부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입구에는 독감 무료 접종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기로 한 손님 60여 명의 예약은 전부 취소됐습니다. 정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문의 전화도 많이 하시고 소식 알지 못하시고 오셨다가 헛걸음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독감 백신은 무료 접종 대상인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위한 물량으로 500만 명분에 해당합니다. 독감 백신은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2도에서 8도의 온도로 냉장 보관해 유통돼야 합니다. 백신을 각 의료기관에 유통하도록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는 신성약품. 그런데 신성약품이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두거나 상온에서 확인 작업을 하다 상온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저희에게 보고한 거는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가 돼서 확인이 됐다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단백질 함량이 낮아져 효과가 떨어지는 등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문제가 된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 등 품질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접종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2자릿수로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산발적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연령대나 면역 유무와 상관없는 재감염도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청정지역이었던 동해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동해시 망상동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최근 경북 울진의 한 장례식장을 다녀간 경기도 시흥 확진자의 친인척입니다.
이들은 지난 19일과 20일 동해시 내의 약국과 주유소, 횟집 등을 방문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부산 연제구 건강용품 설명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건강용품 설명회 확진자 2명이 각각 접촉한 가족과 지인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통리실 산하 민정실의 한 국장급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일시 폐쇄됐고 소속 부서 직원들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지속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감소세에 방심하면 안 되겠고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듯이 산을 내려갈 때 하산길이 더 위험한 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감염된 뒤 또 감염되는 재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홍콩과 미국, 에콰도르와 인도 등 전 세계의 재감염 사례 6건과 함께 전체 일반 감염 대비 0.04% 정도가 재감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유럽 질병관리청의 추산을 언급했습니다. 단순 확률로 계산했을 때 2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국내에서도 9명의 재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 재감염은 특히 연령대와 상관없이 면역 유무에 따라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젊은 층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